경상수지가 이대로면 미국 달러 넘쳐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이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270억 달러가 경상수지다 이렇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랑 국경선을 두고요. 270억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한국으로. 예, 한국으로 270억 달러가 들어와요.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미국 달러가 한국 시장에 넘쳐난다는 표현 너무 과한가요? 솔직히 조금 과하기는 해요. 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과거에 많이 들어올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요. 1년에 1,051억 1,900만 달러까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1,051억 1,900만 달러. 2016년에도 979억 2,400만 달러까지 들어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비하면 270억 달러는 작죠. 그러나 요즘 분위기 있잖아요. 요즘 분위기에 외환을 막으려고 외환이 계속 폭등하니까 막으려고 600억 달러씩 외환 보유액에서 꺼내서 달러를 풀어놓는 것을 생각을 하면 270억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 작년에 298억 3천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것. 그나마 적자가 안 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1996년에 여러분 실제 경상수지가 244억 6,100만 달러까지 적자가 난 적도 있거든요. 1997년에도 108억 1,200만 달러가 적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70억 달러, 작년에는 298억 3천만 달러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에 달러 공급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 시장에는 달러가 그만큼 공급이 된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다르고 다르다고 298억 달러 298억 3천만 달러 이거 적자고 제가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270억 달러가 작년보다 적은데 무슨 달러가 넘쳐난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압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당초의 계획은 200억 달러였거든요. 20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까지 뭔가 상저하구의 모양새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2023년 누적 경상수지는 109억 9천만 달러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도 48억 1천만 달러 흑자가 났고요. 7월 달에는 37억 4천만 달러, 6월 달에는 58억 7천만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19억 3천만 달러의 흑자가 났고요. 흑자가 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상품 수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상품 수지. 상품 수지가 좋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상품 수지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장에서 해외로 물건을 파는 것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대한민국 해외 공장에서 현지에서 현지 물건을 파는 것 이걸 합친 것을 상품 수지라고 하는데 상품 수지 상황이 좋아요. 50억 6천만 달러로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요.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 16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지만 버는 소득 수지가 또 흑자를 14억 7천만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유보금을 계속 갖고 들어오니까 대기업들이 해외 유보금을 계속 갖고 들어오니까 상황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전 소득 수지는 1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가 좋아진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수출보다가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흑자가 나는 불황형 흑자 맞습니다. 수출은 6.5% 줄어들어서 537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수입은 더 많이 줄어들었죠. 21%가 줄어들어서 486억 8천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감액이 50억 6천만 달러 상품 수지가 이까지 올라간 건 불황형 흑자라는 건 맞아요.
둘 다 늘어나면 더 좋은데 그죠? 그렇지만 흑자의 어떤 모양새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상품 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의 적자였거든요. 1월에는 73억 2천만 달러가 적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8월에 50억 6천만 달러가 돼 간다는 것은 경제가 뭔가 약간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배당소득 수지도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요. 정부가 대기업들이 해외 유보금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배당소득세 없애가면서. 배당소득세를 거의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돈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의 부족한 달러를 더 보충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진짜 어려울 때가 2023년 1월이었는데 58억 3천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배당소득으로. 다행이죠 뭐. 해외에라도 유보금이 있었으니까 그 유보금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내에 달러 부족을 메워준다는 것 대기업들이 굉장히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비스 수지가 나빠요. 서비스 수지가 가공 서비스도 5억 5천만 달러 적자고요. 여행 수지는 11억 4천만 달러가 적자입니다. 건설은 그나마 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내고요.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4천만 달러 흑자를 냅니다. 그렇지만 운송도 5천만 달러 적자, 기타도 2억 6천만 달러의 적자가 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우리가 상황이 참 안 좋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가 규모가 적다는 것에 그만큼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작년 대비해서 경상수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까지를 봐서는요. 1월에서 8월까지 작년은 236억 6천만 달러를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109억 9천만 달러 53.6%가 줄어들었고요. 126억 7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 남았는데 넉 달 동안 40억 달러의 흑자만 낸다고 하더라도 목표는 달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억 달러의 흑자라 그러면 여러분 4개월이니까 160억 달러의 흑자가 나타나는 거죠. 160억 달러의 흑자가 지금 현재 109억 9천만 달러하고 합치면 270억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황형 흑자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중동의 전쟁. 저 중동의 전쟁이 우리 경상수지를 완전히 갉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유가가 폭등하잖아요. 경상수지 또 적자로 돌아섭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세계 시장은 변화가 심하고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왜? 수출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KBS 이러면 KBS라는 게 뭐예요?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요. 정치에 시어자도 관여하지 말고 아예 쓰지 마라. 오히려 말입니다. 전 세계에 해외 특파원을 내보내서 전 세계의 어떤 정보를 우리나라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수출 대한민국이에요. 수출의 주도적인 국가예요. 일본의 NHK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KBS가 국내 정치에서는 손을 털고요. 국내 정치에서는 아예 정치부 기자도 놔두지 말고 세계 곳곳에서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공적 기능이 엄청 강화된 그런 KBS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KBS를 개혁한다면 그렇게 개혁해야 될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언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큰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요. 나머지는요. 정치에 관여하고 이념으로 언론을 물들이고 이런 언론들은 다 민영화시켜야 돼요. KBS는 반드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요. 저는 그게 우리 경상수지, 수출 입국,
예, 그런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 언론의 기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